정부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때 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이제 여러분 이 단어, 영어 단어 네 글자 이제 앞으로 이제 귀가 닳도록 아마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I 인도, P 퍼시픽 태평양,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EF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요, 외우기. IPEF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까지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를 향한 어떤 모임,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한국 참여, 그걸 공식화하고 이제 출범 멤버로 참여를 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중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태평양에 상당히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뺐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그 미국의 선도적인 어떤 그 이 조직과 모임에 한국도 이제 망설임 없이 참여한다. 그것도 출범 멤버로서 참여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았으면요, 아마 이것도 고민 끝에 우리는 잠정적으로 내년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중국 눈치 보다가, 우리는 초기 창립 멤버가 아니고 뭐 옵서버 자격 이런 거 없어 혹시? 나중에 좀 봐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결정할게,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도 참석, 우리도 동참, 이런 겁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요즘 뭐 우유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쌩 난리고요.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우리 생필품은 물론이려니와 공산품,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이제 우리 진영끼리 자유민주주의 인도 태평양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나라들끼리는 서로 공급을 하고 받고 하는 것을 더 수월하고 단단한 스크럼을 짜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아태 지역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경제 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맹. 오늘 아침에 김대중 전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그랬더군요.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평화가 어떻고 했는데, 평화라는 말은 뒤로 물리고 이제 동맹으로 정권 교체를 했다. 안보도 동맹, 경제도 동맹. 결국 어느 쪽으로 스크럼을 짜느냐, 어느 쪽으로 동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아직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왕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 쪽이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 쪽으로 같은 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좀 경도가 돼 있었다면 북중러 쪽으로, 윤석열 정부는 그건 지난 5년 동안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실패가 증명됐다. 북한의 눈치 보기 실패했다라고 CNN 인터뷰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와 다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IPEF 기억해 두십시오. IPEF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참가 13개 나라 중 5번째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 그다음에 쿼드라는 것은 넷이라는 뜻이죠. 다섯은 펜타, 여섯은 헥사. 프랑스는 이렇게 나라가 육각형처럼 생겨서 헥사고날, 이게 프랑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각형 건물이죠. 그래서 이게 펜타곤이 되는 거고요. 네. 쿼드는 넷인데 쿼드로에서 온 말입니다. 넷.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는 이 쿼드 네 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다가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이렇게 해서 이제 13개가 되는데,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에 중국은 빠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IPEF는 FTA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협상 과정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클럽에 적극적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왕따 외교 이제는 끝.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 타임이죠. 타임스 S가 붙는 게 아니고 그냥 타임지라는 말은 지는 이제 주간지라는 뜻입니다. 타임지. 우리말에는 그냥 타임지 했는데 타임이죠. 그냥 타임. 앞에 더도 없습니다. 그냥 타임. 윤석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the most influential people. 100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 명. 뭐 이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이 워낙 세계적으로 지도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새로 탄생을 하면은 그냥 거기는 뭐 아주 넉넉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임이 요즘 옛날처럼 그런 성과가 있나요? 이게 저는 사실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회로서는 이게 왜 뉴스가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타임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소시적에는 이제 나의 이 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임 옆에다 끼고 다방에서도 타임 보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글쎄요. 어찌 됐든 이 타임 계속해서 이 100명 선정하는 일을요. 이제 영업적 차원에서 이런 걸 합니다. 2004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건 큰 돈 들이지 않고 그 이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투표를 받아서 하니까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걸 하고 뭐 올해의 인물도 선정을 하고 또 분야별로도 또 뭐 인원을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타임 선정 100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 100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죠. 타임 100.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포함됐었습니다. CNN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거기에서 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고 간결한 말을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이런 말은 금기어였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 모든 것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선택은 김정은에 달렸다. 이런 말 어디서 하면은
아마 일주일 이내로 인사조치 당했을걸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다.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맨날 미사일이나 펑펑 쏘아대고 핵실험이나 하다가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냐 여부는 오로지 김정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서방 세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북한이 개과청선에서 제대로 된 길로만 돌아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 담대한 계획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담대한 계획.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없다. 문재인 정권 때 싫다는 거 그냥 뭐 어거지로 우거지로 막 갖다 주려고 했던 천만의 말씀 이제는 없어. 선택은 김정은에게 있어. 분명히 말해. 고맙다고. 그리고 원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대규모 규모로 당신네들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담대하다. 이런 겁니다. 북한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핵 무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황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할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단호한 언급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다.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 탄도미사일 동해로 쏘는 것, 만약 저쪽에서 우리 입 처마 밑으로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 팔을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했던 도발에 대해서 서너 배로 갚아주는 응분의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쪽에서 고분고분하면 담대한 계획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겠지만, 그러나 도발을 하면, 감히 우리 집 처마 밑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식의 탄도미사일을 쏘면 팔 부러질 줄 알아라. 일시적으로 도발과 대결을 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비굴하고 굴종적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김정은 앞에서 늘 웃고 호호거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저도 이게 좋지 않은 줄은 알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십시오. 제 진정을 알아주십시오.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었다면 그 굴종적 외교가, 유화적인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온 세계가 이건 같이 동의하는 겁니다. 증명됐다. 뭘로? 6번 핵실험으로. 뭘로? 100개가 넘는 핵탄두로. 뭘로? 사흘이 멀다 하고 쏘아대는 탄도미사일로. 이만 하면은 실패했다고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유독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만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었던 건데 그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고도 간단한 말인데 이 이야기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그러자 이제 CNN이 묻습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자 그것은 논의된 바가 없다. 딱 일단 거기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뭐 1년 뒤, 5년 뒤에도 우리 땅에는 절대 전술핵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사정 변경이 생기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상황의 변화가 오면은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어떤 전략 자산을 갖추고 완성도를 높이게 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술핵이 아니라 전술핵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핵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력이면은 6개월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 이것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